네. 예, 이제 환지 방식의 개발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제6절입니다.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조금 어려운 파트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칠판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역시 사업 시행 절차 보겠습니다. 개발 사업은요, 먼저 하기 전에 개발 계획을 잘 세워서 이 계획에 맞는 개발 구역을 지정한다. 그래서 개발 계획 수립권자들이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맞는 도시 개발할 장소, 개발 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 했습니다. 그러면요, 요 사업의 시행자가 결정이 된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시행자들이 이제 요 구역을 개발 계획에 맞게 조성한다 해서 실시 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인가되어가지고 고시되어지면 사업의 시행 단계로 넘어간다. 시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시행이 딱 보시면 이 시행이 개발이 세울 때부터 이 사업 시행 방식을 수용한다 또는요 환지한다 나뉘어서 이제 개발 방향을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결정된 것이 환지를 결정을 딱 했습니다. 했을 때 보시면 자, 첫 번째 단계에서 딱 나옵니다. 환지 파트이면요. 자, 이렇게 멋지게 구역을 조성을 딱 합니다. 과거에, 환지 파트는요, 과거에 별로 갖추지 못한 이런 식의 시골 농촌 같은 이런 식의 어떤, 땅을 가지고 앞으로 멋지게 개발 사업 통해서 요 실시계획대로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조성을 딱 할 것입니다. 멋지게 조성을 딱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멋지게 형성을 딱 시켰어요. 자, 그런데 이 환지 파트는 말입니다. 이 조성된 어진 토지를 처분,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이 토지를 개발한 다음에 다시 원래 있던 땅 주인한테 땅을 또 바꿔준다. 환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지한다. 그래서 조성이 딱 되었을 때 어떻게 환지할 것이냐. 환지 파트는 첫 번째입니다. 환지할 계획이다 해서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이것도 인가 딱 되어지면 이제 사업에 이렇게 공사에 착수한다. 땅을 바꾸기 위한 계획까지 조성이 딱 되어지면 어떻게 바꾼다. 바꾸는 계획을 작성한 다음에 사업에 착수를 합니다. 해서 끝이 났다 합니다.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보세요라고 이 받을 자한테 의견 청취합니다. 이 말해 보시면 공사 완료 공고입니다. 수용 파트에서 제일 끝에 나오는 요 공사 완료 공고 이것이 환지 파트에서는 말입니다. 먼저 나옵니다. 이건요 주민한테 의견 청취, 환지 받을 자한테 의견 청취 받는 과정이다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의견 수렴해서 다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준공 검사를 받게 되어져 있다 해서 수용 파트와는 또 요 부분이 딱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자, 환지되어진 그 땅이 원래 있던 그 토지와 그 위치가 아닐 수가 있으니까 요 바뀌어진 이 땅에다가 소유권 이전해 준다는 어떤 발표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환지되었다. 당신 땅이 되었다. 그건 환지해 준다. 그건 이 처분을 이제 통지하고 공고합니다. 이걸 했을 때 사업이 끝이 나고 마지막에 14일 안에 등기까지 해서 다 정리해 준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환지 파트는요 시행 첫 번째 단계에서 땅을 바꾸는 계획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하고 나서 사업에 착수하고 공사 완료 공고 통해서 의견 청취를 다 한 다음에 수수료 다 반영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준공검사를 받고 나서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환지 처분 공고에서 사업은 끝이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지 계획 이걸 보겠습니다. 환지하기 위한 계획이다. 땅을 바꾸는 계획을 작성한다 합니다. 그래서 사업 첫 번째 출발해서 환지 계획 환지할 계획, 이것을 작성해서 이것이 인가되어지면 사업에 착수한다. 이것이 나옵니다. 환지할 계획. 환지 파트이면. 자, 첫 번째입니다. 누가 이것을 작성할 것이냐라 합니다. 그래서 환지 사업의 모든 시행자들이 역시 작성합니다. 환지 사업의 이 모든 사업의 시행자들이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자가 다 작성을 딱 합니다. 그런데 작성할 때 포함될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이 첫 번째 등장을 쫙 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할 때는 다음 사항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딱 되어 있죠. 저희가 보시면 이 계획들 쭉 나오는데 계획의 내용을 거의 외울 필요 없습니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계획의 내용 속에서 세 가지 계획은요. 내용까지 암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저 앞전에 배웠던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 그 내용이 암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용용 기도 정지를 배웠습니다. 두 번째 환지계획 이것도 내용은 암기됩니다. 또 다음에 나올 정밀사업에서 나오는 바로 그 관리처분계획 건물 바꾸는 계획 그것도 내용이 암기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십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 보시면요. 환지니까 환지하는 설계, 땅을 바꾸는 어떤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이다. 환지에 관한 설계, 요 사항이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자, 이제 필지별로 내가 받을 땅이다 해서 필지별로 해서 환지 명세입니다. 어느 새 땅에 어떤 땅이 나의 땅이 된다. 환지 받을 그 위치 명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포함됩니다. 받을 환지가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환지라는 것은요, 원할 때 바꿔줍니다. 또 원해도 너무 작으면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당하거나 또 원치 않아서 환지에서 빠져서 그래서 청산당한다 하면 청산당한다. 그래서 환지에서 빠져서 청산당한다 할 때 청산 대상 토지 등에 관한 명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 환지 파트는 곧 설명합니다. 필연적으로 보류지라는 것을 또 확보합니다. 보류지. 또 사업 경계 충당을 위해서 채비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채비지라고 부릅니다. 채비지. 이곳에 어떤 위치에 보류지의 위치와 채비지가 딱 나온다는 그 명세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 목적을 위해서 보류해 놓은 토지와 또 이 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서 처분할 땅 그 위치가 어디다. 새로운 어떤 개발 구역에서 이 위치가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자, 또요. 다섯 번째 보시면 우리가 환지할 때는 땅 대 땅 환지한다 뿐 아니고요. 땅 대신 원할 때는 건물을 줍니다. 신청할 때는요. 그래서 건축물 준다, 아파트 준다, 즉 입체입니다. 구분 소유권, 건물 소유권과 토지 지분권 준다 해서 입체 환지를 할 수가 있는데 입체 환지하는 방법과 입체 환지용 그 대상 건물의 어떤 명세, 위치도 여기에 나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타 보시면 기타 사항이 쭉 나오는데 이 사항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토지 부담률이 얼마로 결정된다 라고 하는 것도 환지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 부담률을 얼마겠다 그거 다 설명할 사항입니다. 토지 부담률 이런 사항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오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암기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요, 한 장을 넘어갑니다. 한 장을 딱 넘어가시면 두 장 넘어가세요. 두 장까지 넘어가시면 이런 말이 보일 겁니다. 아니면 세 장을 넘어가세요. 가시면, 자, 255페이지를 가보시면 오른쪽 제일 밑에 방갈로 6번 보시면 환지 계획을 작성하면 이 작성한 이것을 어디에 인가를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도 보입니다. 이 말은요, 자, 환지 사업은 대개 다 보시면 도시개발 조합에서 주로 합니다. 조합장이 있겠죠. 근데 그 조합장이 자기 받을 환지를 제일 좋은 곳에 반대자한테는 제일 안 좋은 곳에 이렇게 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의적이고 어떤 편법적인 그 환지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환지기계 공정성을 답하기 위해서요, 보시면 인가라는 것은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비행정청입니다. 비행정청 사업 시행 자가 작성했을 때 한해서입니다. 행정청 필요고요. 각종 비행정청이 사업 시행자가 되어서 작성한 요 환지 계획 일대 한해서 인가받는데 요 인가는요, 보통 인가하면 이 법은 전부 다 대개 다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한테 받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요, 환지 계획만 치는요, 그 인가받는 것이 어디냐면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받는다. 그 지역 실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말단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를 받는다. 이렇게 한 특징이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 보십시오. 그래서 비행정청 사업 시행자에 한해서 작성한 그 환지 계획을 바로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를 받더라 하는 것도 같이 확인하십니다. 보고 나서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시면 이제 페이지 249페이지입니다. 해서 보십시오. 자, 그러면 환지 설계한답니다. 환지 설계. 환지 설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자, 저희가 보통요, 무슨 계획을 세울 때에 무슨 기준 나오면 거의 대부분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랍니다. 그런데요, 환지 계획이자 환지 설계한 기준, 요것은 말입니다. 요것은 그 공정성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령으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 설계 기준, 환지 계획 작성 기준만 치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딱 보시면 원칙 딱 보시면 환지 계획은 종전 토지와 받을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상 환경, 그다음에 각종 환경 등 기타 사항을 종합적 고려하여서 정할 것인데 요 필요한 작성에 관한 기준 등은 전부 다 국토교통부 령 법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딱 있죠. 이거 외로는 대부분 다 설계 기준, 계획 기준 하면 전부 다 대부분 다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냥 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치는
법령으로 한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마치 공정하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령을 딱 보니까 작성 기준에 대원칙이다. 대원칙이 있다랍니다. 원칙이 바로 박스 위에 본문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환지객은요, 종전 토지와 환지를 비슷하게 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응 환지해라, 적응 환지해라.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적응 환지해라.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종전엔 개발 끝난 그 땅을 환지해줄 때 종전에 있던 그 장소, 위치, 그 면적 맞춰주라 합니다. 맞춰주면 사업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 없던 곳에 도로 생기고요, 학교 생기고 공원 생깁니다. 그럼 그런 땅들 어디서 나옵니까? 일부를 토지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담률 빼고 난 나머지를 적응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항상 여기 보시면 토지 부담률, 종전 토지가 일부를 부담한 적이다. 토지 부담률이라는 부담률, 이 말은요, 우리가 종전에 간보율 이렇게 부르던 어떤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봅니다. 이건 얘기입니다. 옛날 이 지역을 새롭게 신도시로 탈바꿈이 딱 되었다라고 할 때 이쪽에 과거에 없던 도로 생기고 학교가 막 생깁니다. 생기고요. 공원도 막 생깁니다. 생겨요. 이런 식의 부지는 어디서 사올 것이냐? 사올 수가 없습니다. 요 토지 안에서 일부를 띄웁니다. 요 반입니다. 반 정도를 띄워가지고요. 반 띈 땅 가지고 딱 이렇게 도로 부지 만들고 각종 어떤 목적의 토지를 확보를 딱 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 옛날 땅 일부를 부담시켜서 이 사업에 투입시킨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보율, 토지 부담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옛날 토지가 한 평당 10만 원 했다. 랍니다. 개발사 끝나면 한 평당 100만 원, 이렇게 10배 이상 상승이 실제 되어집니다. 10배입니다. 10배 상승이 딱 되었습니다. 그냥 다 주면 10배 수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 줄 필요 없습니다. 그 중에서 반만 딱 띄워줘도 5배 이익이 생겼습니다. 반까지 띄워줍니다. 그래서 반 띄워가지고 이 반 띈 땅 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딱 한다 해서 일부 토지를 부담시킨다. 이거부터 먼저 아십니다. 해서 그 내용부터 볼게요. 한 장을 넘어가시고요. 한 장 뒤에 가시면 바로 250페이지에 왼쪽 밑에 토지 부담률, 종전 토지 부담률, 간보율이 딱 나옵니다. 자, 토지 부담률은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일단 토지 부담률 보시면 그 제일 중요한 사항이 뭐냐 하면요. 토지 부담 시킬 때 보시면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보시면 그 2번이 참 중요합니다. 옛날 이쪽 땅도 보시면요. 좋은 그때 당시에 좋았던 시골이지만 시골 좋았던 읍내지가 땅값하고요. 읍내지하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산 밑에 있는 땅하고 큰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 땅값이 이쪽보다 뭐 더블 이상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 토지 부담률요. 차등입니다. 차등을 두어서 부담시킨답니다. 차등을 두어서 부담시키되 전체를 평균입니다. 평균 한급 토지 부담률 이것이 50%를 넘지 못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딱 반만 띄어서 이제 하자. 그래서 차등을 두어서 부담시키되 평균 부담률이 50% 넘을 수 없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대원칙. 근데 50 딱 띄어서 사업 비용이 안 나온다 하면 더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50이 한도인데, 근데요, 50을 넘어서 60%까지 부담을 또 시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요, 구역의 지정권자, 도지사한테 얘기해서 인정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한도입니다. 한도.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런데 60% 뛰어서도 못한다 할 때 60을 초과해서 부담을 시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종전에는 전원 100% 부담 이런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해서 보시면요, 초과할 때는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어떤 동의 있으면 초과 부담도 가능하다 해서 뭐 70, 80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요 토지 부담률 산정 공식이 지금 3번이나 시험에 나왔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산정 공식 딱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환 빼기 시분의 보 빼기 시 곱하기 100%다. 이렇게 일단 원칙을 딱 잡아 놓으십시오. 그 내용이 보시면 그 오른편에 보시면 딱 나와 있죠. 자, 보 뭐냐? 환지 계획구역 전체 토지 면적에서 시행자 무상 기속 토지 면적 딱 되어 있습니다. 또 보류지 면적에서 빼기 시행자 무상 기속 토지 면적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요, 예, 이렇게 해서 딱 보니까 시행자한테 무상 기속토지 부분이 얼마냐? 보니까 20만 제곱미터다. 20만 제곱미터. 근데 전체 구역이 보니까 100만 제곱미터다. 겁니다. 근데 보류지로 띄놓은 땅이 얼마냐? 그러니까 60이다. 이렇게 딱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이 100
빼기 100 빼기 20 또 60 빼기 20 하니까 얼마입니까? 80분에 40이 딱 나옵니다. 곱하기 100%딱 해보시면요. 얼마 나오죠? 딱 그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러니까 50% 이렇게 딱 나오는 것입니다. 같이 환 빼기 10분의 법 빼기 10에서 환지 계획구역 전체 토지 면적, 보루지 면적, 시행자 무상 기속 토지 면적 이렇게 해서 분수해서 곱하기 100%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간단하니까 뭐 시험에 나왔으니까 다음 시험에 나올지 아니할 거라 예상되지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 빼기 10분의 법 빼기 10 이렇게 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하시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딱 가시면 앞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이게 같이 기본적인 토지 부담률, 부담시킨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준비합니다. 항상요. 그래서 요 일부를 딱 띄고 나서 나머지는 다 환지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할 때 토지 부담률을 이제 기본적으로 50% 이렇게 결정이 딱 되었다라고 전제를 가정하겠습니다. 예시입니다. 예시. 일종의 예시다. 이렇게 딱 보면 됩니다. 근데 또 사업할 때는 항상요. 새로운 토지에서 나올 최소입니다. 최소 면적, 최소 필지입니다. 최소 필지 면적을 결정을 딱 해줍니다. 이것이 뭐냐? 최소 필지가 뭐냐면 새로운 어떤 그 사업 부지에서의 가장 제일 작은 토지, 과소 토지입니다. 요 토지를 또 결정을 딱 해줍니다. 보통요, 최소 필지, 요 면적은 앞으로 배우실 건축법에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그걸 알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뭐 그렇게 한단만 보시고 만약에 정한 것이 이 사업을 할 때 만약에 정한 것이 예입니다. 예신데 100으로 딱 정해놔 100제곱미터 딱 정해놔두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환지합니다. 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A라는 분이 있어요. A라는 분이 딱 보니까 종전 토지가 200제곱미터의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토지 부담 감보 50% 딱 빼고 나니까 자 100을 딱 준다. 100입니다. 근데 100이 딱 보니까 한 필지에 딱 적당한 땅이 딱 나왔습니다. 적당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100 이 자체로 교부해 준다.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적응환지다 해서 적응시킨다. 적응환지 이렇게 딱 부르면 적응환지라 불러요. 그다음에 또 B라는 분이 있습니다. B라는 분이 있어요. B라는 분은 딱 보니까 100제곱미터의 땅을 가진 분이 있는데 이분이 또 50% 감부를 딱 시키니까 이제 50이 딱 남는다. 합니다. 이럴 땐요 50이 땅이 없습니다. 없을 때니까 이때는 50 플러스 50 이렇게 해서 늘린다. 정환지 할 수도 있다. 합니다. 대신요. 자, 이렇게 딱 바로 이렇게 100평을 딱 지급해주면 적응환지인데 이때는 50을 더 줬으니까 이만치 돈을 징수를 하고 돈 받는다. 라는 약속하에서 땅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자, 또 C입니다. C라는 딱 보니까 종전에 1000제곱미터의 땅이 있다. 라고 합니다. 이번 또 50% 딱 감부를 딱 시키니까 500의 땅 남습니다. 근데 500은 좀 많습니다. 많아. 그래서 당신한테 200필지, 그냥 100짜리 2개 필 주고 300은 좀 빼자 해가지고 이건 주는데 300원 이제 좀 줄인다. 감한지 할 수 있나. 대신요 청산금을 지급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D입니다. D라는 분은 딱 보니까 이분이 종전에 보니까 20제곱미터의 땅이 있다. 이것도 50% 딱 감부를 딱 시키니까 자 10이 딱 남았어. 10이 남아. 근데 10은 100까지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 이 경우는 당신은 너무 작은 필지니까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환지에서 제외 환지 부지정한다. 대신 청산을 하면 되겠다. 강제로 제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보니까 요 A입니다. A 또 E입니다. E라는 분이 딱 보니까 이분이 200이 딱 있어가지고 50% 빼고 나니까 100이 딱 남는다. 100이 남습니다. 주려고 하는데 이분이 원합니다. 이때는 강제로 직권 부지정을 직권 부지정할 수가 있는 경우지만 이 경우는요 이 본인께서 원한다, 희망한다, 원합니다. 원하거나 즉 신청을 하거나 또는요 제의하니까 동의한다랍니다. 이럴 때도 환지 부지정 청산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요 경우는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 돈을 받아먹고 해외로 이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임차인이 있어. 임차인 출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나 동의해서 환지에서 제외될 때는 해당 토지에 만약에 임차인 등이 있으면 임차인의 어떤 안전 보호를 위해서 임차인이다 할 때는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이나 동의해서 제외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공공시설 용지로 환지합니다. 공공시설 어떤 용어로 환지하고자 합니다. 해요. 그런데 보니까
자, 우리가 과거입니다. 과거에. 이 과거에 그 지역에 면사무소라고 하는 면 어떤 업소지 있는데요. 이것이 이 100짜리 땅이 딱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새로운 어떤 도시 안에서는요, 주민센터, 라고 해서 좀 크게 지었죠. 그래서 동사무소 형태인데, 가시면 사무실뿐 아니고 각종 주민 복지시설 다 갖춥니다. 그래서 주민 규모가 좀 큽니다. 커야 돼요. 그래서 원래 면사무소도 이것도 50% 감보시키면 50만 땅 남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 동사무소는 커야 돼. 그래서 이때는 요거 무시하고요. 새로운 공공시설용으로 환지할 때는 요 적용 환지 이거 다 무시하고 그냥 만 조금이 더 이렇게 크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공시설 용지로 환지할 때는 환지 계획의 원칙, 적용 환지의 원칙,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또 이같이 동사무소가 생겼다. 그러면요, 옛날요 면사무소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폐지되어서 필요 없게 되어서 폐지될 요 시설은요, 환지 이렇게 배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환지용으로 요 토지를 배정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또요, 이 사업을 할 때 보시면요, 채비지입니다. 채비지가 딱 나옵니다. 이건 여기입니다. 종전에 없던 이 땅을 멋지게 개발을 딱 했습니다. 할 때 보시면 아주 많은 사업 비용이 투입됩니다. 도로공사 비용과 학교 건축 비용들, 또 밑에 전기선 까는 비용들 아주 많이 비용 필요합니다. 이런 비용입니다. 이런 비용 충당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 충당을 위해서요, 요 보류해 놓은 땅 가운데 일부를요, 처분합니다.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뭐냐, 채비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비용 충당을 위해서 처분할 땅을 말합니다. 이 땅은요, 한쪽에 잘 팔리려면 한쪽에 집단적으로 형성이 되어야 이 땅이 잘 팔린다 해서 집단 조성이 또 가능하다. 그건 또 여기 한쪽에 다 모아놔야 땅이 잘 팔린다. 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이렇게 해서 환지 계획을 작성한다. 라는 말이 쭉 나오고요. 우리가 또 땅 대 땅을 바꿀 때는 평면한지라 부르고요. 땅 대신 건물과 지분권 줄 때는 입체한지라 부른다. 저번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딱 넘어가세요. 가시면 이제 자, 우리가 토지 부담금 말고는요, 250페이지에 있는 이 박스에 있는 상세한 내용들은 볼 필요가 없고요. 오른편에 가시면 251페이지에 바로 적용 환지가 원칙, 지금 전체가 다 적용 환지 지침입니다. 그런데 예외 가시면 환지 부지정부터 좀 나와 있죠. 신청이나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요, 자, 직권 환지 부지정도 있다. 라는 말도 251페이지에 보시면 그 두 번째 박스까지 딱 나와 있습니다. 신청이나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에서 이때는 임차인 동의 필요하다. 또 너무 작은 땅은 직권 부지정할 수 있다. 두 번째 박스고요. 또 공공시설 용지로 그러니까 공공시설의 이 용도 폐지로 인해서 필요 없게 되어진 그 환지는 이제 다른 사람 환지로 삼는다. 이 말도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환지 부지정의 예외.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에 안 보셔도 되는 그런 어떤 사항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장 한 장 넘어가시니까. 자, 정환지, 감환지란 말도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감환지,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입니다. 252페이지에 참고를 보시면 과소 토지 면적을 정할 때 보시면 건축법에 있는 바로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그것으로 또 결정한다 라는 부분도 거기에 또 일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무시하시고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250페이지에 박스 밑에 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공공시설 용지로 환지할 때는요, 적용 환지 원칙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도 거기 나와 있고요. 자, 채비지 등이죠. 비용 충당을 위해서 처분할 땅 채비지다 부르는데 이 땅은요, 잘 처분되려면 집단 조성을 할 수가 있다 하는 부분도 거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환지의 일단적인 어떤 기준이 됩니다. 기준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으로 3번에 입체환지라는 부분입니다. 입체환지. 이건 조금 또 별도의 어떤 이야기가 됩니다. 입체환지가 무엇이냐라고 하겠습니다. 입체환지. 자, 입체환지라는 것은 얘기입니다. 입체환지라는 것은요, 우리가 땅 대 땅으로 환지한다. 이게 원칙인데요. 입체환지란 말입니다. 땅 대신 신청하면 건물 준다. 저기 건물과 지분권 준다. 저 아파트 준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체환지라는 것은요, 신청을 하는 자한테는요, 자, 어떨 때는 입체환지할 수 있다. 입체환지. 이건 토지 대신 신청하면 건물과
또 그 지분권 줄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입체한지는요, 신청하는 자한테만 이것을 이제 교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체환지를 하고자 할 때에 보시면 입체환지도요, 환지기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환지기를 작성하게 됩니다. 입체환지하고 날 때는 환지기를 작성하기 전에 입체환지 한다라고 이 사실을요, 일간신문에 공고도 할 것이고, 동시에 그 대상자한테 통지도 해준다.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합니다. 통지요. 요 통지가 딱 되어지면 요 입체환지 합니다. 라고 신청하세요. 통지가 딱 들어오면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30일에서 60일 요 사이에 입체환지 하겠다고 신청한다. 신청견이 된다. 이렇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필요할 때요. 요 마지막 60일 요것이 20일까지 연장도 될 수 있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합니다. 신청을 딱 하면 입체환지용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청을 한다 해도, 제외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냐니까요. 자, 신청하신 그분의 어떤 토지 등 가액을 평가를 딱 해보니까 이 가액이 말입니다. 입체환지용 대상 어떤 건축물 가운데서 제일 작은 최소 면적, 이 최소 면적 가격의 70%, 최소 면적 그 평가한 금액, 가격, 이 가격의 70% 이하 인자는 제외할 수도 있다. 제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요, 입체환지용으로 건설할 그 아파트의 제일 작은 평수, 24평, 21평짜리 그 가치보다 70% 이하인 자는요, 제외할 수도 있다. 제외할 수도 있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전에 가치는 작아도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하지 못한다. 신청을 일단 받아줍니다. 그런데 줄집이 없으면 제외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말도 보시고요. 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입체환지 시행자는 사업이 필요할 때는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입체환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입체환지는 건물 일부와 지분권 줄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입니다. 보세요. 자, 신청을 한다 할지라도 보시면, 자, 입체환지 신청한다의 종전 토지 등의 권리 가액이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최소 공가격, 최소 면적의 가격보다 70% 이하이면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 1번에 또 관로 2번에 1번에 있죠.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3번의 절차입니다. 입체환지 할 때의 절차다 해서 입체환지 할 때는요, 환지기를 작성하기 전에 보시면 입체환지 한다라고 그 사실을 공고하고 통지를 한다 합니다. 요 통지를 딱 하면 이때부터 30일에서 60일 요 사이에 입체환지 신청을 받는 기간이 된다. 이렇게 또 쭉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기간에 신청을 꼭 해야 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신청해야 된다. 근데 제외당할 수도 있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254페이지로 탁 넘어가시면, 자, 넘어가시면 이제, 입체환지에 따른 주택의 공급 딱 나와 있죠. 그럼 입체환지 할 때에 실제 입체환지 하면서 입체환지용으로 공급하는 공급의 기준, 주택 공급 기준이 있다랍니다. 이것도요, 1주택 공급한다. 1주택, 집은 한 개만 준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나머지는 청산합니다. 나머지는 다, 땅을 주든지 또는 청산합니다. 그런데, 자, 요 1주택 공급에 또 예외도 있다. 랍니다. 있다. 이 말 딱 보시면요. 가지고 있는 주택 수만큼 다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렇게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과밀 억제권력, 서울과 서울 바로 인근 장소에 있는 그것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개발 사업은 다 줄 수 있다. 이런 말도 다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세요. 보시면 1주택 공급 원칙이다. 이 말은요, 2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도 1개 준다. 이게 원칙이고요. 공유자한테도 1개 준다. 이게 원칙이다. 랍니다. 근데 예외 보시면 주택 수만씩 준다 해서 딴 건 다 필요 없고요. 과밀 억제권력이 아닌 곳에서의 개발 사업은 다 줄 수 있다. 이거 하나 체크하십니다. 이것이 동그라미 3번에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4번 가시면요. 입체환지는 주택을 가진 자분이 신청한다는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주택의 종전된 땅에, 종전 토지에 집이 없고 땅이나 창고가 있다 할 때도 신청하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그 종전 토지나 또 그 건물들 가액이 입체환지용 그 대상 토지보다 가액이 훨씬 더 많이 나오거나 또 땅이 아주 넓은 땅 소유자이면 신청하면 집을 줄 수도 있다는 것도 4번의 기억리언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또 5번은 이겁니다. 입체 환지용으로 빼놨는데 신청을 하지 않는다 해서 남은 것이 있다 할 때는요, 일반 분양을 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도 보시면 그 밑에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요, 일반 분양하기에 앞서가지고 이 사업 때문에 청산당한 자 등이 있거나 또요, 종전 그 토지 등의 세입자가 원하면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라는 말도 이런 배에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방갈로 4번 가시면 환지에서 제한이라는 것이죠. 한제한. 이게 뭐냐? 도시 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투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환지 파트의 사업을 하는데 개발 구역을 지정하려고 지정 고시한다 지정 고시보다 훨씬 더 앞서가지고 주민 의견 청취를 해서 공람 공고를 하고 난 이후에 막 지분이 쪼개졌다 하면요, 제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구역 지정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청회를 개최한 날 또요, 또 투기 억제에서 보다도 앞당겨서 또 기준날을 딱 정하면 그 기준날 이후에 보시면 1, 2, 3, 4가 다 지분을 나누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가 여러 개로 분필되었다. 또요, 단독은 단독인데 다 가구가 되었다. 또요, 단독이나 다구가 단독주택인데 이것이 다 세대. 우리 한 건물 내 한 주인인데 요 건물이 쪼개어서 여러 명 주인이 다 스스로 받겠다. 소유자가 더 낫다. 이게요. 3번입니다. 하나의 대지에 같은 땅에 건물과 땅 주인이 한 명인데 이 건물과 땅 주인이 구분되었다, 분리되었다.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하고요. 또 4번에 가시면 빈 땅에 건물 지었다 등입니다. 이와 같이 이 나중에 권리가 복잡해지는 이런 식의 상태가 기준일 이외 발생이 딱 되어지면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말도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필, 분할, 또 나누신다가 이게 포함되어 있지, 합한다, 합병이라든지 한 필지로 바꾼다든지 합한다는 허용은 됩니다. 분필이 안 된다, 합한다는 된다, 합한 건 됩니다. 이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갈로 5번입니다. 항상 뭐 환지할 때는요, 지금 옛날 그 땅의 가치는 이미 나와 있지만 새로운 땅의 가치는 아직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땅을 비교해야 땅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에 관한 그 조성되어질 그 토지에 대한 가격을 평가합니다. 앞으로 미래를 봐서 그쪽에 형성이 딱 얼마가 되겠다는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땅과 새 땅을 바꿀 때 새로운 땅의 가치가 필요한데 이 가치 평가는요, 주민이 참여하는 바로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합니다. 그런데 평가협의회에서 전문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앞서가지고 감정평가법인한테 감정평가액을 먼저 산출해서 받아온 것 가지고 감정평가를 보고 나서 참여해서 같이 협의해서 결국에 올리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통해서 결정하되 그에 앞서가지고 감정평가를 먼저 한다 해서 선 감정평가 먼저 한 다음에 그 뒤에 그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통해서 조성되어질 그 토지의 가치를 이제 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방을 어버립니다. 그래서 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먼저 감정평가를 먼저 한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다음에 방금 6번입니다. 환지기간 인가받는다. 봤죠? 그러니까 비행정청 시행자가 작성한 환지기 일단에서만 인가를 받는다. 인가도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를 받는다.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왔네요. 그래서 딱 체크해 주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요, 환지 예정지의 지정과 기타 마지막 환지 처분, 청산 등의 절차입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